예, 저는 삼성중공업의 IT 계획을 맡고 있는 오창현 부장입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삼성중공업의 지난 한 15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삼성중공업의 캐드를 도입하고 적용하면서 발생됐던 내용이나 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내용에 이제 앞서 삼성중공업 소개를 잠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드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보도록 하고 활용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13,000명 정도 있는데 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과 해양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자료가 조금 오래됐는데 재작년에 매출 기준을 보면은 이게 삼성중공업이 한 13조를 넘었고 작년에는 조금 이보다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전 이익만 하더라도 1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이제 조선해양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건선이나 풍력, 진기, 전자 부분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삼성중공업 조선의 지금 야드 규모를 보면은 현재 전체 한 400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배는 정방 영역이 한 24척 정도 됩니다. 크게 도크가 3도크까지 있고요. 플로팅 도크로 이렇게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도크 주변에 플로팅 도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24대까지 정박할 수 있는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이라고 하고 shipbuilding 쪽에 주요 선종은 컨테이너선과 LNG, 탱크선, 그 다음에 셔틀 탱크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해양 부분, 지금은 조선 사업에서 해양 쪽으로 사업 분야가 많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해양 부분에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주요 제품으로는 드릴십이 있고 그다음에 FPSO 그 외에 각종 픽스 플랫폼이나 플로팅 옵션 스트럭처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네, 3D CAD 시스템에 대한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헐 부분 드릴십인데요. 대부분 헐 부분에는 인터그래프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SM3D를 사용하고 있고 탑사이드 부분은 PDMS를 아비바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DMS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사업이 지금 머지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SM3D를 활용하면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당사에서는 SM3D를 제스캐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이긴 하지만은 글로벌 shipbuilding and offshore CAD라고 해서 SM3D 베이스에서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각종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애드해서 그다음에 라인즈 베어링이나 그다음에 스팅 지금은 해석 오토 플래닝이나 해석 쪽에 오토메싱까지 포함해서 다 SM3D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3D CAD에 대한 전체를 갖다 구성하는 것을 제스캐드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스캐드의 개발 배경은 한 94년, 95년부터 사실 스타트를 했는데 기존에는 시스템이 외장은 가담을 썼고 선체에는 드라이브온이나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2D 와이어프레임 캐드 작업으로 인해서 생산 수준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선체와 의장이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캐드가 자세드 캐드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97년에
제스캐드 개발사를 인터락으로 선정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개발은 주로 선체 쪽은 당사하고 같이 네 개 회사가 조인해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라드에서 개발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의장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인터그래프에서 기존의 이제 PDS나 이런 개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PDS 주로 개발하는 데는 인터그래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고 97년부터 개발하고 실제로 실전 적용은 2004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신규 설계로 전 호선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한 2년 전부터 해양 부분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는 해양 부분의 드릴식 부분의 탑사이드도 적용하자 해서 한 2년간 빠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해양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선용으로 되어 있던 시스템을 해양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청을 했고, 개발사 요청을 했고, 또 우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추가해서 개발을 넣었으며, 개발해서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해양 부분은 플랫 쪽 위주이기 때문에 스트럭처 자체가 멤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보다는 멤버 시스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기존의 SM3D가 기능이 좀 취약해서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지금은 기능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고요. 작년 12월, 작년 3월부터 해서 드릴십 탑사이드에 적용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차후로 이제 FPS나 리그로 적용하기 위해서 좀 트라이를 하고 있고, 기존에 현재 진행된 프로젝트에도 SM3D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3D CAD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일반 현대 대우가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 제작 회사들입니다. 제작 회사들이다 보니까 기본 상세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나 조인해서 좀 설계도 많이 하고, 사전부터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해서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넣습니다. 3D 모델상에 요즘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생산 제작을 하기 위한 블락 디비전이나 생산 일정 관리를 정보를 얻어서 DAP, 나중에 뒤에 놓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DAP 어셈블리 시스템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블락 디비전을 하고요. 각 모듈별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모듈별로 이루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생산에 필요한 제작도나 그 외에 특히 이제 옵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부터 검사 부분이, 용접이나 검사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용접에 대한 각종 기능을 산출해내고, 그 다음에 검사에 필요한, 시운전에 필요한 자료들도 많이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CAD 시스템의 활용은, 지금 범위는, 우선 고객사, 선주사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도면이나, 그 다음에 CD로 문서를, 자료를 뽑아주는데, 요즘에는 어느 오퍼레이팅을 해서 또 이것도 제품이 운전되면은 나중에 메인테너스나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패키지화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링 되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제대로 작업자가 작업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지, 워킹 인바이러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머티리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스 체크를 선주사와 사전에 미팅, 제품을 만들면서 도면과 모델링을 하면서 사전 체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설계의 해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도면과 생산 제작을 위해서 도면과 BOE 물량 산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생산에서는 CAM이나 CPP,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모델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네. 이제 3D 모델에서 이제 대부분 크게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요즘 조선이나 해양 부분은 규모가 상당히 대형화되고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할 때,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할 때 클래시가 나는지, 그 다음에 부재가 안에 또 클래시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모델링이 되고 나면 일정한 시간 두고 클래시 체크를 돌려서 시스템을 돌려서 이게 레포팅으로 산출해내고 문제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치 중에 이렇게 크레인을 통해서 옮길 때 주변에 의장품들이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에 충분히 체크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CA 분야에서 CA 분야는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구조 강도 해석뿐만 아니고 배관 쪽에도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은 미리 레슬링하기 전에 역변형 팩터를 반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각종 진동 해석이나 하는 부분도 쓰이고 있고요. 네, 캠 부분이 되겠습니다. 캠 부분도 우리 시스템 이제 모델링을 실제 제작 모델링 행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오차나 수축 유유나 그다음에 절단 오차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나중에 피스들은 뽑아냅니다. 네, 뽑아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제스키드 SM3D를 이용해서 제스키드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또 네스팅 시스템을 CSKM이라는 회사와 같이 개발을 해서 이네스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쪽 삼성중공업에 맞는 환경에 생산 환경에 맞게끔 다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또 라벨링이라든지 특히 이제 또 지그 정보 해서 특히 이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평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평면 지그 정보도 산출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했던 레스팅 정보를 해서 바로 엔소게이터로 물려서 생산 현장에 활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각종 로봇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웰딩 로봇, 특히나 이제 웰딩이나 그 다음에 페인트 쪽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비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 웰딩 쪽은 물론 이제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수작업 로봇 웰딩하는 부분도 있는데, 선주들이 특히나 요즘 같이 대형화되고 해양 플랜트 부분은 용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검사가 까다롭습니다. 전 부분은 다 용접 포인트로 체크를 다 해서 물량을 내려주고 있고 생산량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가공 인터페이스라든지 선제에 들어가는 청소 로봇까지 인터페이스를 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APP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생산 기술이나 이런 데서는 중량 부재를 리프팅하게 되면은 이 플러그를 통해서 웨이트 밸런싱을 한다든지, 그다음 도장 쪽에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3D 모델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고 3D 모델에서 나온 파일을 이용해서 JT 파일을 SAT 파일을 지금 GS 파일로 변환을 해서 지금 도장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도 체크 부분인데, 이거는 모듈별로 모델링된 부분, 실제 모델링된 부분이나 제작했을 때 얼마만큼 오차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측기 맘모스를 통해서 계측을 합니다. 계측하게 되면은 3차원 계측기로 계측된 데이터와 실제 모델 정보하고 얼마 정도 오차가 있는지 오차 정도 체크 시트를 선정에도 사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 순서 계획, 이 부분은 특정한 부재별로 해서 소조, 중조, 대조로 해서 조립 순서도를 그린 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탑재 시뮬레이션 쪽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오픈을 한 상태인데, 지멘스의 시스템하고 우리 캐드 시스템에서 넣은 SM3D에서 넣은 파일을 받아서 지멘스 JT 파일을 변환을 해서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이런 모델을 쓰면 상당히 무겁고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량한 모델로 이렇게 변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도 일반 PC나 모바일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3D 모델을 직접 본다든지 체크를 해서 생산 현장에서 사전에 오류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오브젝트를 잡으면은 실제 출토된 도면이나 그다음에 물량 표현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슬레이트 PC를 이용해서 더욱더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주의 오퍼레이션 에리어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에리어 배치 점검하고, 설치할 때, 물건을 옮길 때 어디 크래시 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가 되는지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이나 핵심, 선행 의장부에서는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제작 실물이 생산되는, 제작되는 스테이지를 갖다가 조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구조물을 먼저 설치를 하고 소주를 하는데, 이제 설치할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검사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는 오너들이 대부분 시스템화하고 우리가 모델링 된 거를 패키지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워낙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3D 모델 데이터와 이것도 물론 경량 모델로 취하는 모델입니다만 실제 모델 데이터와 2D 스케마틱 데이터와의 데이터를 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부분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엔지니어링 툴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PNID나 일렉트릭이나 태그 정보들을 이런 지금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인터락터 제품의 SPF를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SPF나 그 외에 이 그림은 SPF가 이거 아비바에서 만든 아비바 넷 화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SPF를 통해서도 선주들한테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제공해주기 위해서 지금 큰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중공업은 한 15년 정도 개발을 해서 이제 조선 분야에는 적용이 거의 안정화되었고 이제 탑사이더 해양 분야에는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드릴십이라든지 FPS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 운영이나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봐더라도 이런 이번에 제스캐드를 개발함으로 인해 갖고 설계 실수라든지 매년 한 2% 내지 3% 절감을 이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라든지 그다음 설계 실수 부분에 상당하게 효과가 봐지고요. 특히나 이제 생산 부분에 생산 계획이나 설치 부분에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져준 것 같습니다. 생산 자동화 분야에도 활용되어 있고 올해도 CAPP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쪽에 더 확대해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부분이 오토 플래닝을 이용해서 블락을 자동으로 자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기능도 2월 3월 되면 아마 적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오너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일단 시스템에 대한 오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현재 3D 캐드 시스템들이 특히 이제 조금 속도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기능적인 면은 다 개발을 하고 안정성은 찾아갈 수 있는데 특히나 대형 모델,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짐으로 인해 갖고 실제 모델을 핸들링할 때 설계자들이 400명씩 이상이 한꺼번에 붙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 400명씩 붙어서 작업하면은 거기에 대응할 시스템이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밴더들도 좀 이런 큰 개발사들은 대부분 이런 몇 명 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때문에 실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 밴더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질문 있으면. 현재도 인터그래프하고 개발 단계가 있는 건가요?
계약상으로는 이제 끝났지만 계속 메인테너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발자들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관계는 우리가 특히 이제 옵쇼 쪽에 특히나 요청을, 새로운 것들이 많이 요청을, 신규로 요청하는 게 많이 생기고, 인터넷에서도 적극적으로 와서 옵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은 조금 달라가지고. 네. IOC도 이제 우유메이드들 네. 썼는데 대부분 다 PDMS 아메리카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 FS를 인터그래프 환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칭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런 레퍼런스 랩 데이터를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그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적용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양 프로젝트는 엔지니어사나 오너들이 PDMS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에 필요한 정보는 SMTV, GSPD나 뭐 이용을 하고 나중에 제출할 때는 또 PDMS를 하고 한 방법도 고려를 할 수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FPS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